망했다. 안녕하세요. 동화작가를 꿈꾸는 무색 무치입니다. 학원에서 페나를 두 번째로 그렸던 날이에요. 1차로는 가벼운 스케치 작업을 했고 진한 연필로 디테일하게 라인을 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여 페나용 종이에 연한 연필로 옮겨 그립니다. 드로잉 과정을 찍고 싶었는데 촬영된 영상을 보니 흘러내린 제 머리카락 때문에 초점이 머리카락만 잡아서 영상을 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색칠 영상만 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부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퇴사를 결심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기도 했던 나의 부업을 시작하게 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저는 현재 퇴사를 하고 동화작가를 꿈꾸는 예비 동화작가입니다. 제가 부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이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부터 부업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부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순전히 유튜브 광고 노출 효과였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려고 할 때 저한테는 꼭 부업 광고가 뜨더라고요. 크몽, 숨고 이런 광고들이 저한테 뜨더니 알고리즘이 부업에 관한 영상들을 저한테 노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부업이라는 걸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달에 30만 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부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30이라는 숫자를 정한 건 왠지 30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30만 원이면 월세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 목표는 한 달에 30만 원 벌기였어요. 그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려보면 안 되면 말고 그런데 되면 좋고 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반드시 나는 30만 원은 벌겠어 같은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기에 쉽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은 노출이 있었던 숨고라는 어플을 깔아보았어요. 광고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조회수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헤헤헤헤. 저는 의류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매일 10시간 이상 일러스트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일러스트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류 디자이너로 일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의류에 관련된 디자인 작업 이외에도 일러스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저한테 요구하였어요. 예를 들면 매장에 설치될 광고용 판넬 작업이라든지 옷에 들어갈 박스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 로고 아니면 비닐 디자인 혹은 옷에 달리는 기능성 택 그리고 옷에 들어가는 그래픽까지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저에게 맡겼지요. 그때는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의류 디자인도 세분화해서 보면 그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이너, 의류 디자이너, 테크니컬 디자이너 등등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시키면 군말 없이 해야 하는 게 직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묵묵히 그 일을 다 해냈었어요. 그러한 저의 일들이 제 부업 미천이 되어주더라고요. 역시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나 봐요. 그렇게 저는 숨고에서 일러스트 고수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먼저 숨고 시스템 운영 방식을 설명하자면 의뢰자가 일러스트 레슨을 찾는다 라는 글을 올리면 일러스트로 등록된 수많은 고수들에게 그 글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고수들은 의뢰자에게 작업 비용 및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의뢰자는 여러 명의 고수들에게 메시지를 받아보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고수를 채택하여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수가 의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숨고 캐시라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즉 기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결제를 해서 캐시를 구매해야 된답니다.
저도 고수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캐시를 구매했었어요. 금액 단위가 79,000원부터 금액대별로 다양하게 있답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7만원을 결제했는데 다음 달 카드 영수증을 보니까 제가 0을 하나 잘못 읽어서 70만원을 결제를 했더라고요. 이 치명적인 실수가 지금까지도 숨고를 통해 부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숨고 캐시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어쨌든 7만원을 결제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저는 그래, 부업을 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은 발생하지. 7만원 정도 투자해서 망해도 뭐 경험이지? 미천이 7만원 정도면 해볼만한 장사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시불로 70만원을 결제했고 다음 달 요금 청구서를 보고서야 내가 70만원을 결제했구나를 깨달았던 바보 같은 저였답니다. 어쨌든 그때는 이미 7집보다는 돈을 더 벌었던 터라 투자 비용이 회수되었기에 환불을 하진 않았어요. 첫 거래가 연결된 순간은 카드 결제를 하고 20분 정도 지난 후였어요. 어떤 분이 박스 디자인을 저한테 의뢰했거든요. 숨고는 번호가 노출되지는 않지만 연결된 사람끼리 숨고 어플 안에서 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의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제한 지 20분밖에 안 지났고 아직은 고객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니까 심장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고객에게 저는 고수이고 전문가로 비춰져야 하는 사람이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전문가 포스를 내비치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속 너머 목소리는 중년 아저씨였어요. 전화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였고 그분은 박스 디자인과 박스에 들어갈 로고 디자인을 저한테 의뢰하셨어요. 대화가 끝날 때쯤 아저씨가 그래서 얼마로 작업을 해주겠냐? 라고 묻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왜냐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기에 내 기술을 돈으로 팔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7만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사실대로 제가 회사에서 이런 작업을 매일 해서 기술은 자신이 있는데 이걸 돈으로 팔아보는 경험은 처음이다.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7만원을 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자기가 여러 군데 의뢰를 해보니까 로고 디자인은 30에서 45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더라. 그리고 나를 선택한 이유는 수많은 고수들 중에서 제가 거리가 제일 가까웠대요. 어쨌든 아저씨가 그래서 얼마를 받겠냐? 라고 다시 물으시길래 이미 제가 7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술을 팔아본 경험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냥 7만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럼 자기가 사실 비닐팩도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럼 박스 디자인, 로고 디자인, 비닐팩 디자인을 해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엥? 가쁜 100만원? 대박. 저는 완전 열심히 해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 거래를 성사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7만원이 100만원으로 둔갑해서 나름 성대하게 숨고해서 개업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엄청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좋은 분이시라서 직업의 생태대로 저에게 금액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아저씨 말고도 꾸준하게 5일에 한 번씩 새로운 일이 들어왔었어요. 보통 저는 작업을 하면 작업 기한을 넉넉하게 3일에서 4일 정도를 잡고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때는 일이 끝나면 들어오고 또 일이 끝나면 들어오고 그렇게 꾸준히 일이 들어왔었어요. 패키지 디자인이나 로고 디자인, OPP 디자인 등 다양한 일러스트가 필요한 작업들이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었고 제일 쉬웠던 작업은 한 10분 컷으로 했던 것인데 JPG 파일로 된 로고를 일러스트화 해달라는 엄청 단순한 의뢰였어요. 다양한 이유로 일러스트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도 저는 매일 야근을 했었고 집에 와서 씻고 부업을 할 세팅을 마치면 밤 11시쯤 되었어요. 그리고 작업을 마치면 새벽 3시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고 야근하고 그리고 부업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한 2달 정도 살았어요. 아마도 그때가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들어오는 고정 월급 있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왔고 그리고 상여금도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월급이랑 상여금이랑 부업을 합치니까 제 삶에서 돈이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나 이렇게 살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는걸? 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죠. 그리고 아득해 보였던 서울의 아파트 전세도 어쩌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에 부풀었던 시절이었죠. 현실은 아파트 값은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3달쯤 사니까 돈이고 뭐고 몸이 병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몸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매일 3시간 30분 정도 자면서 사니까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업 안 할래, 부업 못해. 그렇게 한 3개월 만에 저는 자체 파업을 선언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숨고를 통해 한 달에 평균 150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놨죠. 어쨌든 부업은 그만두었지만 내가 가진 기술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할 때 이게 엄청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퇴사하기 2달 전부터 숨고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의 영향인지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평균 수입이 옛날에 제가 벌었던 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퇴사를 할 때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저는 동화작가를 준비하면서 숨고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처럼 150, 200 이렇게는 벌지 못하지만 용돈벌이를 할 정도의 수입이 생기니까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삶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 특히 지역의 구애가 없으니까 고향집 내려왔을 때 일이 들어오면 일을 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니까 좀 더 떳떳하더라고요. 금액과는 별개로 돈을 번다는 행위에서 오는 자신감 같은 거? 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제 썰입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일러스트로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을 때 부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